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오늘 그 8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앙리 베르송의 그 직관, 인투이시옹, 직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앙리 베르송, 인투이시옹, 직관. 자, 먼저 베르송이 얘기하는 그 직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베르송 철학에서 직관은 단순한 육감이나 영감이 아니다. 그것은 지성이 가진 한계를 돌파하여 실제의 심장부에 직접 들어가는 정교한 철학적 방법론이다. 네. 그래서 이 베르송은 이제 그 직관과 지성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 먼저 지성과 직관이 어떻게 구별되나 보겠습니다. 베르송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을 대조합니다. 자, 직관. 지성은 이건 분석적이고 실용적인 것인데 대상을 밖에서 바라보며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로 분해하고 측정합니다. 이는 생존과 과학기술에는 유용하지만 대상의 살아있는 본질을 고정된 토막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직관은 이건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대상의 안으로 투사되어 들어가 지성이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직관은 그 대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대상만이 가진 고유하고 표현 불가능한 흐름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참되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 직관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관은 그 안에서 파악하는 인식이다. 위에서 잠깐 나왔지만 직관은 대상을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면 더 분명해지는데, 예를 들어 어떤 도시를 찍은 수천 장의 사진, 이것은 이제 지성적으로 분석을 한다 해도 그 도시의 거리 속을 직접 걸으면 느끼는 단 하나의 고유한 느낌, 이것이 이제 직관인데, 그 단 하나의 고유한 느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직관은 이처럼 분석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이다. 그래서 직관은 공감이다. 그 다음에 그 직관은 지속, 우리가 앞에서 한 그 지속을 포착하는 유일한 도구다. 앞서 말한 지속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성질을 갖는데, 지성은 흐르는 강물을 종이컵에 떠서 관찰하듯 흐름을 멈춰 세우려 하지만, 직관은 강물과 함께 흐르며 그 움직임 자체를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관은 지속하는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관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고통스러운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메르송은 직관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물을 자르고 나누어 이용하려는 지성의 습관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이다. 직관은 이러한 지성의 습관을 거스르는 정신적 역전의 노력이다. 즉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실제의 역동성 속으로 뛰어드는 아주 고도의 철학적 훈련이 셈이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직관이란 대상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내부로 옮겨가서 그 대상 속에 있는 유일하고 표현 불가능한 것과 합치되는 지적인 공감이다. 메르송의 직관은 과학이 놓친 생명을 포착하여 이제 과학은 생명을 놓치고 있죠. 철학을 엄밀한 실제 학문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핵심 열쇠다. 자, 그러면 관련된 베르송의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용문은 그 지성과 직관을 구분하는 내용인데 먼저 번역을 보겠습니다. 지성은 생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다. 이게 좀 말이 약간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서 의역을 여기다 같이 적어놨는데 이 말은 지성의 본질적인 특징은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서는 생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성은 불연속적인 것만을 분명하게 표상하며 정지한 것에 대해서만 뚜렷한 관념을 가진다. 반대로 직관은 정신이 정신을 직접 보는 것이다. 직관은 우리를 생성의 연속성 안에 놓아준다. 지성이 모든 새로움을 과거의 재배열로 다루는 반면 직관은 새로움을 바로 그것이 솟아나는 그 순간을 붙잡는 것이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L'intelligence est caractérisée par une incompréhension naturelle de la vie. 지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tuition, 직관을 얘기합니다. 지성은 생명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이해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꽁프랑시옹의 이해인데 인꽁프랑시옹이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캐릭터리즈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성은 생명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성의 본질적인 특징은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Elle ne se représente clairement que le discontinu. 그래서 그 지성은 Elle ne se représente clairement que 느끄죠. 다만 discontinu 불연속적인 거, 끊어진 거,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것만을 분명하게 스프레상트 표상할 뿐이다. 지성은 오직 끊어져 있는 것들만을 명확하게 그려낸다. Elle possède une idée nette que de l'immobilité. 역시 느끈데 또 지성은 immobilité, 부동성, 그 정지되어 있는 거, 부동성. 그 정지한 것에 대해서만 idée nette, 아주 그 선명한, 분명한 그런 관념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성은 오직 끊어져 있는 것들만을 명확하게 그려내며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뚜렷한 관념을 가진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이를테면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성은 어떤 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au contraire, 반대로 l'intuition est la vision directe de l'esprit par l'esprit. 직역을 하면은 그 직관은 정신에 의해 정신의 직접적인 그 비종,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다. vision directe. 반대로 직관은 정신을 직접 보는 것이다.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직관은 정신을 직접 들여다보는 통찰이다. 뒤에 문장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Elle place dans la continuité de devenir. 그래서 그 직관은 생성의 continuité, 연속성 속에 우리를 위치시킨다. 생성의 연속성 안에 우리를 놓아준다. 이 말은 직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해가는 생성 속에 자리 잡게 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생성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Donc que l'intelligence traite tout ce qui est nouveau comme un réarrangement du passé. 그 지성이 tout ce qui est nouveau 새로운 모든 것을 comme un réarrangement 뭐 재배열 du passé 과거의 재배열로 과거를 다시 짜맞추는 것으로 어떤 새로움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지성의 모든 새로움을 과거의 재배열로 다루는 반면 donc l'intuition saisit la nouveauté dans son jaillissement même. 직관은
새로움을 누보떼를 그 새로움의 솟아남 그 자체 속에서 파악한다. 직관은 새로움을 바로 그것이 솟아난 그 순간에 붙잡는다. 지성은 모든 새로운 현상을 그저 과거의 조각들로 다시 짜 맞춘 것으로 취급하지만 직관은 새로움이 솟구쳐 나오는 그 찰나의 생생함을 포착한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렇게 의역으로 보는 것이 조금 이해가 편하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지성의 본질적인 특징은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L'intelligence est caractérisée par une incompréhension naturelle de la vie. 지성은 오직 끊어져 있는 것들만을 le discontenu 들만을 명확하게 그려내지만 또 elle ne possède une idée nette de immobilité 부동성 정지 상태에 있는 것들만에 대해서 뚜렷한 관념을 갖는다. 반면에 직관은 정신을 직접 들여다보는 통찰이다. Intuition est la vision directe. 직접 보는 것이요. de l'esprit. 직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해가는 생성 속에 자리잡게 한다. Elle nous place dans la continuité du devenir. 생성의 연속성 안에 우리를 시킨다. Donc l'intelligence traite tout ce qui est nouveau comme un réarrangement du passé. 지성은 모든 새로운 현상을 그저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짜 맞추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l'intuition saisit la nouveauté dans son jaillissement même. 직관은 새로움이 솟구쳐 나오는 그 찰나의 생생함을 포착한다. 자, 여기 해석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인용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직관은 이제 직접 공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직관은 공감이다 하는데, 직관 속에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력, 즉 지성의 습관과 단절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분석한다는 것은 대상의 주의를 맴도는 것이지만 직관은 그 대상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행위이다. 분석은 하나의 번역이자 트라딕션 번역이자 기호들로의 전개이며 연속적인 관점들로부터 얻어진 재현이다. 그러나 직관은 분할할 수 없는 통일성이며 일종의 공감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본질의 파악이다.
자, 앞에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원문 보겠습니다. Il faut un effort vigoureux, un effort pour rompre avec les habitudes de l'intelligence, pour se replacer dans l'intuition. Il faut un effort vigoureux. 아주 강렬한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 Un effort pour rompre avec les habitudes de l'intelligence. 이거 끊어내는 거죠. rompre. 잘라내는 거, rompre. 뭘 잘라내냐? 그 지성의 습관. 지성의 습관과 단절하려는 그런 노력. 뭐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냐? Pour se replacer dans l'intuition. 우리가 그 직관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직관 속에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력, 즉 지성의 습관과 단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아주 뼛속 깊이 그냥 그 지성의 습관에 이렇게 젖어 있죠. 그 다음에 Analyser consiste à circuler autour de l'objet. 아날리제. 그 지성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분석하는 일이죠. 아날리제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지성이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한다는 것은 consiste à circuler, 이렇게 주위를 맴도는 거죠. circuler autour de l'objet.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분석한다는 것은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지만 l'intuition est l'acte par lequel on s'établit dans l'objet. intuition, 직관은 어떤 행위인데 무슨 어떤 행위냐면 par lequel,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 속에 자리 잡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속에 자리 잡는 그런 행위다. 직관은 그 대상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행위다. 그 다음에 l'analyse est une traduction. 분석은 일종의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traduction. un développement en symbole. 그 상징들 혹은 기호들, 그 기호들로 이 전개되는 그 기호들의 전개이다. 그렇죠. 분석은 하나의 번역이자 기호들의 전개다. Une représentation prise de point de vue successif. représentation, 재현. 뭘 재현? prise de point de vue, 관점. successive, 연속적인 그런 관점으로부터 획득된 얻어진 그런 재현이다. 의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은 대상을 기호로 풀어내어 설명하는 일종의 번역이자 여러 관점에서 얻어낸 단편적인 재현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Intuition est une unité indivisible.
분리가 안 되는, 그렇죠? 분할할 수 없는 통일체다. We ne s'agit de l'essence qui ne peut être donnée que par une sorte de sympathie. 또 그것은 어떤 에센스, 본질, 뭐 정수, 그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qui ne peut être donné 그 역시 느끄죠. 그것은 다만 une sorte de 일종의 그런 생파티 공감, 일종의 공감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본질의 파악이다. 일종의 공감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본질의 파악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직관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통일성, unité indivisible, 통일성 그 자체이며 오직 일종의 공감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본질의 포착이다. C'est une l'essence, 본질의 파악, qui ne peut être donné que par une sorte de sympathie, 일종의 공감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본질의 파악이다. 자, 이렇게 해설도 뭐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예로 든다면은 분석은 그 사람의 성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체적인 그런 항목, 정신적인 항목 이렇게 여러 가지. 반면 직관은 그 사람의 분위기, 시간의 흐름, 말투와 침묵까지 포함한 살아있는 전체를 한 번에 느끼는 것이다. 이게 직관을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은 뭐 막연히 그런 것 같다라든지 그런 느낌 이런 게 아닌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앙리 베르송의 두 번째 철학 개념 직관, 인투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